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운 주말의 마무리,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말은 알차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침 영상 올리고 좀 쉬다가 다시금 오후 영상, 저녁 영상 제작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상황을 보니 정말 다시금 상승장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의 장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비트코인의 28,000달러까지 하락 후에 현재 45,000달러 선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시장 상황에 오랜만에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게 웬일이냐며 오랜만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으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은 날에는 이제 음주 가무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저는 오늘 녹화 마무리되면 기분 좋게 막걸리 2병에 부침개 먹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인증샷까지 올렸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일요일의 마무리는 지난 일주일간 나왔던 소식들 중에서 중요한 소식들을 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암호화폐 시장의 장 상황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부정적인 소식은 빠지지 않고 나왔었습니다. 지난 5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을 반토막 냈었던 데에는 단연코 중국의 소식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중국의 채굴 금지 기조로 비트코인 채굴 업체의 90% 이상이 문을 닫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후오비 거래소가 폐쇄 절차를 밟으며 안타까운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중국이 부족함을 느낀 것인지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었는데 바로 중국의 인민은행이 공안부와 함께 특별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불법 자금 세탁과 암호화폐 등을 통한 자금 세탁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 밝혔었는데 이 소식이 나온 뒤 이틀 뒤에 또 한 번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상하이의 인민은행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암호화폐 거래 단속과 ICO 토큰 발행 리스크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뿐 아니라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규정 위반 서비스 또한 지속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이러한 기조가 과연 오래 지속이 될까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밀어냄으로써 이 시장에 대해 배척하며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비트코인도 금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글로벌적인 시장 상황은 더욱 안전해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과연 중국이 어떻게 대처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하나의 찌라시가 돌았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석유 생산 회사인 아람코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브라질의 비트코인 채굴자 레이 나세르의 경우는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중동 석유 대기업이 비트코인 채굴에 관심이 있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하게 될 경우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절반을 이 회사로부터만 가동해도 충분하다 언급을 했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아람코 측으로부터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람코의 웹사이트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아람코는 최근 비트코인 채굴 활동에 착수할 것이라는 보도를 참조하여 이러한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며 부정확하다는 것을 표명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실제적인 진출이 있을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저번 아마존의 거부 반응 때 시장이 하락했던 것과는 달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승세가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확장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에 우려를 표하는 인물이 나타났었는데 바로 미국의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입니다. 이 인물의 경우는 예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었는데요. 지난 2021년 3월 당시 비트코인은 나쁜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야기할 뿐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규제를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한 인물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경우는 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수록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위험도 커진다라고 언급을 한 것인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지난 2008년 일어난 역사상 최악의 경제 문제인 리먼 브라더스 때와 지금이 상당히 비슷하다. 암호화폐가 딱 그 꼴이다 지금 언급을 한 것이죠. 하지만 리먼 사태와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은 비슷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창조 중이며 현재 일각에서는 금으로서의 역할을 일반 은행들에게는 디파이 섹터를 통한 많은 은행들의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한 다양한
산업군의 개발을 금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는 법정화폐와 이제 은행의 역할 등등 글로벌 전반에 이렇게 영향을 끼친 버블이 과연 있었을까 싶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전례가 없는 새로운 이제 것을 역사에 써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소식들이 나왔지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긍정적인 시장 상황 속에 압도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까지 이어진 비트코인의 하락세에도 고래들이 이제 매집과 홀딩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에 이러한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 모스코프스키 캐피탈의 CIO 렉스 모스코프스키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현재 비유동 비트코인이 1,440만 개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다시 경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는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보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는 고래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수에 관한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글래스노드의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가 이제 지난 한 주간 약 30%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거래량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랜만에 비트코인의 선물 시장이 아닌 옵션 마켓에서도 이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인데 비트코인의 옵션 풋콜 비율이 올 들어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선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에 베팅하는 것을 롱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이 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의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이 풋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상승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나올 때는 이제 중단기적인 가격 전망이 빠지면 안 되겠죠. 블룸버그에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추세를 이어간다면 10만 달러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였는데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최근 블룸버그 크립토 아웃룩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자유시장 및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 비트코인의 수요와 채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전통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점, 중국발 해시레이트 급감 추세가 완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정말 이번에 회복세로 인해서 다시금 비트코인이 전고점이었던 64,000달러를 넘어 10만 달러까지 도달할 가능하게 될 것인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중국의 채굴 금지 기조로 인해서 중국의 채굴 업체들은 미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끝나려면 짧게는 6개월, 길면 15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 낮아진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와 난이도로 인해서 해외 채굴 기업들의 수익이 대폭 상승하며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움직임들이 이번 주도 나왔었습니다. 미국의 채굴 기업 마라톤에서는 비트메인의 채굴기 무려 3만 대를 매입한다는 소식을 밝혔다고 합니다. 대부분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이 나온 후 4일이 지난 후에 이제 이번에는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에서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인 스피어 3D에서 소식이 나온 것인데 이 기업의 경우는 무려 중장기적으로 16만 대의 머신 구입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점점 나오는 채굴 매입 소식의 스케일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있으면서 이렇게 임팩트 있게 채굴기를 매입하는 기업들의 소식이 많이 나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채굴업자들의 대폭 증가는 해시레이트의 증가 그리고 난이도의 증가로 곧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이어지기에 이 소식만으로도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미래가 밝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이와 더불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러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의 홍보 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이죠. 사토시가 본다면 솔직히 인센티브 줘도 아무도 뭐라 안 할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영원히 보유하길 희망한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으로서 향후 모든 정부와 은행,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자산의 미래라 언급하며 비트코인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집을 통해 최대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려 한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대표 인물인 피터 시프의 경우는 마이클 세일러는 완전히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의아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은 투자는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을 맞추는 것이 아니며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내재 가치가 충분하다면 추가적으로 10년이라는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라도 투자할 가치가 남아 있다면 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일에 독일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법안이 공식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기관 펀드가 이제 본인들이 운영하는 자산 최대 20%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발효가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초기에는 대부분 20%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독일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정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서 상당히 유의미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글로벌 메가뱅크인 JP 모건에서 소식이 나왔었는데 지난 4월경 이러한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제목에는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한 듯한 이제 제목이지만 출시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요. 이때 당시 이제 부유층을 위한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올 여름 정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온 뒤 이제 4개월이 지난 8월 5일 JP 모건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벡트의 모기업인 뉴욕 디지털 그룹과 손을 잡고 부유층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펀드를 제공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JP 모건 측에서 펀드의 제공 준비가 완료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는 기업이죠. 그레이스케일에서 현재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GBTC를 비트코인 ETF로 만들기 위한 상당한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한 인물을 채용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데이비드 라발레라는 인물인데요. 금융 베테랑이라고 불리우는 이 인물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ETP 캐피털 마켓의 미국 책임자와 나스닥의 ETP 마켓플레이스의 책임자 등을 지낸 경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라발레의 경우는 이번 채용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투자가들의 기호가 바뀌고 있다. 암호화폐가 일으킨 디지털 번역을 지금부터 그레이스케일의 팀과 함께 추진하며 디지털 통화 기반의 ETF를 만들어가고 싶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던 중에 반가운 내용들이 많았었습니다. 미국의 은행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회사와의 이제 파트너십을 권장을 한 것이죠. 이는 은행들이 업계의 수익성과 고객 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암호화폐 회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하라는 권고가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만 보았을 때도 미국 내에서 이 시장에 대한 기조가 얼마나 우호적으로 바뀌었는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한 기대감을 주었던 소식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바로 비트코인 ETF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이 내놓은 ETF가 반려가 되었는데 이에 미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에게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인데요. 물론 이때 언급이 된 것은 비트코인 선물 관련 ETF이긴 하지만 그간 암호화폐 규제가 자리를 잡고 ETF 승인이 그 다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왔던 것을 생각했을 때 미국 내에 어느 정도 규제가 준비된 것이 아닐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던 대목이죠.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소식도 빼면 당연히 섭할 텐데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로 정해진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주 한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전문은행을 지정해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이냐 보자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권의 요구사항을 갖추었음에도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윤창원 의원의 경우는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개설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은행이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하여 거래소 인가제를 시행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이 인가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제 대형 거래소 몇 곳만 두고 나머지 거래소를 모두 없애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어찌 보면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와 스위스의 경우는 현재 이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거래소 설립 요건을 대폭 상향시키며 금융위원회의 경우는 가상자산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 과연 전문은행을 지정할 때 자원하는 은행들이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 계좌를 터주는 것도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압박을 하니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또 잘하면 본전, 못하면 리스크가 크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금융위에서 또 하나의 법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청산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는 선물 시장에 관한 이야기로 오해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보자면은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 거래소들의 무더기 퇴출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초기 단계로 만일 시스템 구축이 실현될 경우 한국증권 전산이 주축이 되어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전망이다 언급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특금법에 따라서 다음 달이죠. 9월 25일 이후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모두 접속 중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제 해외 거래소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중소형 거래소들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 덩그러니 접속 폐쇄한다, 더 이상 유예는 없다라는 이야기만 나와서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상식적인 선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검토 중일 뿐 확실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형 거래소나 콜드월렛으로 미리 옮겨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미국의 인프라법 이야기부터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의 성공적인 성공 소식, 그리고 비트코인 SV의 51% 공격당했던 사건, 그리고 비트코인 ABC의 XEC로 이제 리브랜딩되며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진 것, 카르다노 에이다의 알론조 업그레이드 퍼플 단계로의 격상 등등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주요 소식들만 간추려서 전해드렸는데도 이 정도인데요. 부정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에 걸맞게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보고 가면 또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69포인트 대비 5포인트 상승한 74포인트를 기록하였는데요. 탐욕 단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제 영상의 댓글 중에 마음을 아프게 했던, 또 그리고 상처를 입혔던 악플들도 있지만 댓글을 통해 닥터비트맨님 덕분에 하락장을 잘 버텼다라는 댓글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방송 잘 보았다, 항상 기다린다, 닥터비트맨 넘버원 등등 이제 제 분에 넘치는 댓글들을 볼 때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정말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보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 매일 다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감정인지 느끼게 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과 투자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며 단순 가격 맞추기식의 방송이 아닌 건강한 투자 방식과 이제 투자 철학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을 확인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이 채널의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목표, 경제적 자유에 달성했을 때 한우특 A+에 이제 소맥 시원하게 말아서 구독자분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시장에 대하여 절대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2%
1.2% 상승한 5,070만 원대. 이외에 이더리움은 전날 대비 1.08%, 일주일 전 대비해선 18% 상승한 350만 원대. 3위 테더는 환율이죠. 1,146원대로 어제 대비 한 2원 정도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1% 그리고 일주일 전 대비 4.59% 상승한 918원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5.9%,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20.1%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일요일 마무리도 잘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월요일 내일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